지구 중심 우주론자인 히파르코스가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도입했느냐? 역행은 그냥 설명을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천동설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뭘 도입합니까? 주전원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는 겁니다. 이 주전원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그림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죠. 이게 그냥 자기들이 원래 도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돌면 순행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원을 조그만 하나 더 만들어. 이 조그만 원이 바로 주전원입니다. 이 주전원에서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 있잖아. 그러면 이때 이렇게 돌 때 여기가 반대로 가는 셈 보이잖아. 여기가 역행이고 여기가 순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돈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 관측자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원래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인데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는 걸로 생각하죠. 그러면 원래는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걸 따지면 서에서 동으로 원래 돌잖아, 원래는. 그죠? 근데 이 동서가 되면 이 서에서 동으로 도는 게 순행이고 동에서 서로 돌면 역행이고 이렇게 되니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아주 설명이 잘 된 거야. 그래서 만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전원이 꽤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전원까지는 좋았어요. 역행으로.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얘가 밝기가 변한다는 거야.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밝기가 그렇게 많이 변할 게 없죠. 거리가 이 정도 가지고는. 그죠? 근데 금성 같으면 밝기가 많이 변하거든. 크기도 심지어 변하잖아요. 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던 애가 이런 식으로 막 바뀌잖아, 이거. 그죠? 이 크기가 확 달라진 거야. 크기가 크면 뭐냐면 가깝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걸로 도저히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 천동설이 깨진 것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금성의 이 밝기 변화가 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금성의 위상이죠. 예를 들어서 이걸 도입하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빛나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둥글게 볼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내행성은 외압 쪽을 가지 않는 이상은 힘드는 거고, 그리고 그 외행성 같은 게 있죠. 외행성 같은 경우는 외행성 같은 경우는 반달 이상 보입니다. 초성달 모양은 절대로 안 나와. 초성달은 어떤 일이도 이 내행성은 나와요. 내행성 수성이나 금성 같으면 초성달 모양, 금달 모양이 나오는데 이 목성이라든가 하성이라든가 토성 같은 애들은 절대로 어떤 경우도 이상이 초성달 모양으로 나올 수가 없어. 불가능해. 여러분 한번 그려보면 알겠지만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요 주전을 해서 천동설에 보면 이건 모든 이상이 다 관측될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는 이걸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위상 변화하고 그다음에 그 크기의 변화, 즉 밝기 크기의 변화. 이 두 가지가 안 되고 가장 결정적 하나 더 있죠. 바로 뭡니까? 연주시차. 근데 연주시차가 나온 거는 하면서 천동설이 완전히 다 깨졌는데 이 티코 브라헤가 원래 관측의 굉장히 대가였잖아요. 티코 브라헤 제자가 누구냐면 케플러입니다. 이 티코 브라헤가 남긴 자료를 이용해서 케플러가 나중에 케플러 법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 케플러의 스승인 티코 브라헤가 관측을 잘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연주시차를 측정하려다 실패했어요. 아무리 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코 브라헤가 뭐냐면 그 당시에 지동설하고 천동설이 양쪽이 막 경합하고 있었거든. 그때에 이 티코 브라헤가 자기가 보니까 이 연주시차가 관측이 돼야 지동설이 맞다 이거야. 근데 관측이 안 되니까 고로 지동설 틀렸고 그래서 수중 천동설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만든 수중 천동설 이런 겁니다. 지구를 그냥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요 태양을 놓고 태양 둘레를 다른 애들이 돌아. 그러고 나서 결정적인 거는 이 태양이 지구들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 이렇게 돌고. 요게 수중 천동설인데 그 약간 절충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어쨌든 지구는 고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예요. 이게. 어쨌든 티코 브라헤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수중 천동설이든 그냥 천동설이든 다 그냥 폐지가 됐지만 그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이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나중에 티코 브라헤가 수중 천동을 돌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얼마나 논란이 있었는데 이 천동설이 한 1000년간 지속이 되었어요.
천년간. 그러면 천년 동안에 천문학자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학교에서 천문학 교수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천년 동안에 아 이건 천동설 맞는 거야 하면서 애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그러면 그 믿은 걸 그대로 했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우주론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느낌이 우주론도 여러분 있잖아. 내가 볼 때 아마 나중에 분명히 깨질 거야 이거. 이게 지금 우리 가르치지만 사실 우주론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아.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 팽창하니까 거꾸로 수축하면 하나의 점에서 모여서 출발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과연 이치적으로 하나의 점에 모든 게 모여 있을 수 있는 정도로 그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 그게 초고밀도로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문제에서는 학생들도 분명히 질문할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천문학자도 답 못해요. 그래서 이 우주론 파트는 아직도 여러분 문제가 많고 특히 이제 가속 팽창이 90년대 말에 주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잖아. 최근에 와서 등속 팽창이 맞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관측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합니다. 이 가속 팽창할 때면 해도 이 세페이드라는 200개 몇 개만 했거든. 그 다음에 더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야. 요새.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우주론이라는 분야가 시험에 낼 때는 꼭 뭘 하냐면 단서를 답니다. 무슨 모형으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형이라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모형 하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게 빠진 상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아마 그런 거 여러분 참고 봐두시고 자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이제 몇 가지 용어가 소개되어 있죠. 이 용어는 완벽하게 자기 걸 소화시켜야 되죠. 자 먼저 한번 같이 용어 공부 좀 해봅시다. 이 용어는 사실은 용어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여러분 같이 해보죠. 지금 요 4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자 먼저 태양을 기준으로 놓고 해봅시다. 놓고 이렇게 딱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 그대로 해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 지구입니다. 지구 이렇게 지금 행성들이 돌아가죠. 이 안쪽에 있는 애가 내행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애가 외행성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외행성하고 내행성의 차이가 뭐냐? 외행성과 내행성 차이는 지구 기준입니다. 지구보다 안쪽에 도는 궤도 애들은 내행성, 수성, 금성 두 개 있죠. 그다음 지구보다 바깥 궤도를 도는 애들은 외행성이라고 부르죠. 그럼 내행성과 외행성의 차이가 뭐냐? 내행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죠. 그 다음에 공전 속도는 V는 루트 R분의 1이니까 이 태양 중심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될수록 빨라질 수밖에 없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리 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행성 같은 경우는 여기 내압이 여기 위치가 내압이죠. 이 내압이 있으면 태양 앞에 있는 점으로 보면 검은 점으로 보면 검은 점. 그러니까 금성이나 수성은 태양 앞에 지나갈 때 검은 점으로 보이니까 내압은 그렇고 이 외압이 있으면 외압은 태양 뒤인데 태양 바로 뒤에 있으면 안 보이겠고 태양보다 약간 위로 좀 뜨면 외압이라고 해도 뜨면 둥글게 보일 가능성이 있지. 이렇게 반사되니까 망 이상이 되거나 아니 안 보이거나. 그 다음 이쪽에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가 최대 이각이죠. 이각이라는 것은 태양, 지구, 요거 각이 이각이에요. 그 중에 최대값이니까 최대 이각인데 여기와 여기 있을 때 이때가 거의 반달 조금 안 되는 초성달과 반달 중간은 그 정도 모양이 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오면 조금 더 비치고 있죠. 요거는 좀 이거는 망하고 반달의 사이 이게 반달보다 조금 더 큰 거. 그러니까 내행성은 모든 이상이 다 관측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외행성, 이 외행성은 반달도 안 되고 반달보다 조금 더 큰 모양의 그런 이상이 돼. 그러니까 망은 당연히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충이라고 그러죠, 충. 요 충이 오면 이건 망이 이상입니다. 둥글게 됩니다, 둥글게. 그리고 나머지 해보면 절대로 반달도 안 나와. 반보다 더 작은 초성달 모양이나 금달 모양도 안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임의로 하면 임의로.
어떤 걸 찍어도 절대 안 나온다니까. 여기 한번 찍어볼까, 여기? 여기 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비추고 이렇게 오니까 여기 하면 최소한 이렇게 되니까 태양빛이 지금 이렇게 비추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밝은 여기 어두운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어두우니까 반 이상 어둡고 3분의 1 어두우니까 밝고 어두우니까 이거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죠, 이거. 이렇게. 반달보다 크죠? 요거 해볼게요, 이쪽에. 요거. 이번에 이쪽에 해볼게요, 이거. 요거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오면 이쪽 뒤에가 어둡겠죠?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보면, 지구는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만큼이 밝은 거 아닌가? 이만큼 밝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둡겠죠? 역시 반보다 더, 역시 이것도 이 모양 아니는 모양. 그렇죠? 그러니까 초승달이 나올 수도 없고, 이 반달도 나올 수가 없고, 요것도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외행성은 어떤 이도 반달도 안 나와. 초승달, 검음달 다 안 나와.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모양은 여러분 무슨 모양입니까? 상현 모양입니까? 하현 모양입니까? 이거? 네? 하현이죠. 그래서 달을 할 때는 이렇게 X를 잘 해. 상현, 하현 이렇게 하면 딱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 X를 해가지고 상현, 하현 이런 모양 하면 딱 돼요. 그러면 모양이 기각이 좋아. 이게 하현 모양이죠. 이쪽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거 이런 모양도 안 나온다는 얘기 이거. 그래서 이 초승달, 이거 검음달 이 모양도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이상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가 동쪽 서쪽 중에서 어떤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봅시다. 시각으로 뚝 나오면 태양, 지구 이렇게 되면 이게 90도가 되죠. 이각이 90도가 된 데서 9라고 9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쪽이 동쪽이든 어느 쪽이 서쪽이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서라는 개념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면 동서는 기준이 누굴까? 동서의 기준.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지구에서 동서 기준은 누구죠? 동서 기준은 누굴까? 남북의 기준은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을 연장한 거니 지구의 북극, 남극이니까 정해져 있죠. 요거는 지구의 자전축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동서. 동서는 기준이 누구죠? 바로 관측자. 아시겠죠? 관측자를 기준합니다. 관측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항상 동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럼 우주 공간에 나가면 동서가 없어져 버려요. 항상 이 지구상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편의상. 연장해서 이제 동서를 따지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관측자가 만약 여기 있다 해봅시다. 여기에. 여기 있으면 지구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구 돌아가는 방향은 이제 시계 돌아가는 방향의 반대. 시계는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항상 자전 방향의 요 앞방향이 무조건 동쪽이고 자전의 뒤쪽이 무조건 서쪽이 돼요. 무조건. 항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태양이 있다 하면 태양이 동쪽에 뜬다는 거고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이 서쪽에 지는 거고 이쪽에 있으면 태양이 이제 남중하겠죠. 북반구에 있으면. 그럼 남쪽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반구에 있으면 이게 북쪽이 되겠죠. 이거 물론. 그래서 무조건 하고 자전 방향 앞방향인데 기준이 관측자. 관측자가 볼 때에 그 사람 기준으로 앞, 뒤를 따져서 동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태평양,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이제 관측자가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고 치고 그 왼쪽 오른쪽 따지는 거예요. 동경 서경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같으면 그 동경 몇 도고 동태평양은 서경 몇 도 안 원래 그죠? 그렇게 여러분 따질 때 관측자 기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바꿔볼게. 관측자 여기 있다 해봅시다. 지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죠. 동서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여기 있으면 관측자가 동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관측자가 있으면 동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관측자가 문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빼도 일단 동서라는 게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동서에서
간접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쪽을 보면 사람이 이쪽에 있으면 동서가 서로 맞바뀌는 거죠, 완전히. 그렇지? 그러니까 동서는 고정이 아니에요. 상대적이라는 걸 쓰죠. 상대적. 남북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은 고정인데 픽스되어 있는데 동서는 상대적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동서를 뭔가 정해야 되는데 어디를 정하느냐? 태양을 보는 관측자 기준. 태양을 할 때 그 태양을 보는 관측자는 이쪽이 있죠. 요거. 그렇죠. 그 태양을 보는 관측자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이 되겠죠. 태양을 보는 관측자. 그러면 태양을 안 보는 뒤쪽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가 동구가 되고 여기가 자동으로 서구가 되는 거고 여기가 동방채대각이 되고 여기가 서방채대각이 되고 이렇게 되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태양을 쳐다보는 관측자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방, 서방 일대에 각각의 여기서 여러분이 뭐냐면 얘를 언제 관측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관측 그 시기, 그러니까 시간대. 시간대는 언제냐면 여기서는 일단 태양빛 때문에 이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태양이 사라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측자가 예를 들어서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동방채대각에 지금 그 동방채대각에 있는 지금 금성이 있다고 합시다. 이쪽에 태양이 있죠, 지금. 그러면 관측자가 여기 있으면 이 관측자에서 보면 지평선 아닌가? 이 지평선 딱 기준을 잡으면 얘가 이미 볼 때에 얘가 볼 때 벌써 태양이라고 하는 애가 지평선 밑에 사라져 있죠, 벌써. 그렇죠? 사라졌으니까 태양빛에 가려져서 안 보이던 애가 태양이 사라지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평선 밑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각도가 만약에 45도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태양하고 여기 지평 막 진지 태양하고 이 태양이 이 방향에 있다고 치면 그러면 태양하고 한 45도가 되면 태양이 지고 나서 45도 뒤에까지 관측이 되니까 최대 몇 시간 관측이 됩니까? 1시간 15도니까 3시간. 3시간까지 관측이 가능하다. 보통 한 48도 정도 되니까 45도 잡으면 보통 3시간까지 관측이 돼. 15도 1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어느 방향이 있느냐면 이 방향이 남쪽이죠. 이쪽이 동쪽이라고 그랬죠. 여기 무슨 쪽이죠? 서쪽이죠. 서쪽 하늘에 그러니까 남서 방향이죠. 남서 하늘에 동방채대각이 있는 겁니다. 이때가 동방채대각이에요. 그래서 동방채대각의 금성을 볼 때는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왼 동방저서 이렇게 보면 돼요. 왼 동방저서. 이 왼 동방저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 이런 거는 시험에 내면 아마 이거는 거의 이제 임용 수준이 아니라 거의 고3들 지구학 2 수준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거. 자, 금성이 지금 이렇게 관측이 된다 합시다. 지금 이게 일종의 시운동입니다. 이 시운동을 쭉 관측해 보니까 금성이 이렇게 관측이 됐어요. 자, 그러면 관측자가 여기 있겠죠, 물론. 그러면 여기 북반구라고 하십시다. 북반구란 전제를 깔고 있을 때에 이렇게 보이면 이 경우는 저녁 때 관측한 겁니까? 새벽에 관측한 겁니까? 일단 시간대가. 금성을. 이게 금성이라고 칩시다. 금성. 이 금성이 쭉 관측이 되는데 이 금성이 이 날짜별로 쭉 관측이 있어요. 날짜별로 관측을 쭉 했는데 이렇게 관측이 되면 이때는 저녁 때입니까? 새벽입니까? 대낮에는 관측이 물론 안 돼요. 태양빛 때문에 안 되고 밤에는 안 되는 게 이미 여기 있으면 조금 금성이 보일 리가 없으니까 이 오로지 저녁 아니면 새벽 잠깐 보는데 저녁 시간대냐 새벽 시간대냐 어느 쪽이 됩니까? 둘 중 하나. 자, 일단 요거는 보면 오른쪽으로 기울였죠. 그래서 이거는 오수방 세동을 기울이면 됩니다. 오수방 세동. 오른쪽으로 기울였죠. 오른쪽 O. 이쪽은 이게 이쪽에 있을 때가 서방 최대각입니다. O 오른쪽. 요게 서방 최대각. 그 다음에 이 새는 새벽녘. 동은 동쪽 하늘. 오수방 세동을 외우면 돼. 알았죠? 오수방 세동이라는 것은 오른쪽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서방 최대각이고 요거 여기가 서방 최대각이에요. 이게. 여기가 서방 최대각.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른쪽 기울어졌죠. 오른쪽으로. 기준으로 다 오른쪽 기울어졌죠.
오른쪽 기울어졌고 오른쪽. 그다음 요거 새는 새벽녘. 이거는 동쪽 하늘.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외우기 딱 좋아. 오서방세동을 외우면 아 오른쪽 기울어졌구나. 오서방세동. 그러면 답이 딱딱 나오는 거야. 아 오른쪽 서방체대가 새벽녘 동쪽 하늘 오서방세동. 하나 외우면 이건 정반대 아니라 왼쪽이죠. 왼쪽은 동방체대가 저녁 때 저녁 서쪽 하늘. 이걸 왼쪽. 왼 동방지에서 이게 서쪽 하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왼 동방지에서 오서방세동. 그러면 여기 이제 맞는 값 여러분 설명해 줄게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요거를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자, 볼게요. 일단요, 그 천체라고 하는 것은 금성이라든가 모든 그 9개 행성, 8개 행성이 다 항도 부근에서 깔딱깔딱해. 항도라는 건 태양이 가는 길입니다. 그 지구 공전 궤도예요. 그 공전 궤도에서 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이 태양이 이렇게 예를 들어 뜨잖아. 태양이 뜨거나 그 다음에 이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질 때에 여기가 지금 이제 천구의 북극이라고 합시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천구의 북극. 이 북극이고 여기가 지금 천구의 적도하고 나란하게 지금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가 동쪽이 되고 여기 자동으로 서쪽이 되고 이게 남쪽이 됩니다. 이게 북쪽이 되면 그러면 이 동쪽에 떠올 때는 이 방향이죠. 이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떠오르게 돼 있어. 항상 떠오르는 방향. 그 다음에 질 때는 이렇게 지니까 관측 잡으면 이렇게 지게 돼 있어. 이거 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런 모양이잖아. 요 모양은 이거 뭐냐면 요 모양이거든. 이거.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모양은 떠오르는 거 관련이 있으니까 동쪽이죠. 그리고 새벽이죠. 이거 새벽 동쪽밖에 없어. 왜냐면 이렇게 되는 모양 자체는 이런 모양이 될 때가 그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런 모양이 됐다고.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이 되면 지금 보면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요 모양이죠. 요 모양이 바로 요 모양이죠. 이거.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N 동방져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거. 요거는 저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녁 때 이 모양이 나오거든. 저녁 때. 그래서 북반구 같으면 항상 이렇게 떠오르고 이렇게 지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그 우리 교재도 내가 따로 그림을 아마 실어놓은 것 같은데 29페이지를 좀 열어보시면 29페이지 교재 29페이지에 떠오르는 방향과 지는 방향을 내가 아예 그냥 정리를 아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보시면 되고 북쪽 하늘 쳐다보면 동심원이 보이죠. 북반구에서 남쪽 하늘에는 동심원이 안 보입니다. 북반구에서 남쪽 하늘 보면 대신 남반구는 이제 동심원이 또 보이겠죠. 남쪽 하늘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동심원이 보일 때가 북쪽 하늘을 본다는 걸 알 수 있고 동심원이 안 보이면 이건 남쪽 하늘을 보는구나. 이렇게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북반구에서 봤는데 동심원이 보이는 게 분명히 북반구예요. 북쪽 하늘. 그 다음에 동심은 안 보이는 모양을 보면 이건 북반구에서라고 하면 이건 남쪽 하늘이 됩니다. 동심은 중심은 지표 밑에 있다는 것은 그 남십자성 그게 지금 지표 밑으로 깔려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추리할 수 있죠. 어쨌든 그 뜨고 지는 방향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양은 여러분 해결이 되고 그 다음 요거 보시라고 요걸 A, B, C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합시다. A, B, C 이렇게 되면 A하고 C 중에서 어디가 외압이고 어디가 내압이냐 하는 거죠. 둘 중 하나는 내압, 하나는 외압이거든. 자, 여러분 일단 얘는 지금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금 요 A가 요 B는 지금 서방 최대각이라고 그랬죠. 이게 서방 최대각이니까 A는 뭐가 되겠어요? 내압입니까? 외압입니까? 내압? 지금 보세요. 요거 다음에 서방으로 오잖아. 요거 다음에 서방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내압이거든. 내압. 여기가 외압이잖아. 그러니까 내압, 서방, 외압이 되니까 결국 여기 뭐예요? 여기가? 내압, 서방, 외압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해볼까? 요거는 동방 최대각이죠.
요것도 마저 해볼게. 요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화살표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이거? 일단 외압에서 동반을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외압에서 동방을 갔다가 내압으로 오는 거 아니야. 해야 되겠죠? 만약 화살표를 바꾸면 이게 내압이 되겠죠. 요 외압이 되고. 그죠? 화살표 방향을 바꾸면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어쨌든 내압, 서방, 외압을 와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화살표를 바꾸면 요것도 화살표 바꾸면 요 사리수로 바꿔주면 돼. 이 순서가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방 되기 전에 내압, 서방, 외압 이렇게 되니까.